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거센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녹취 파일 내용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장님 봐도 그래서 사장님이랑 저랑 뭐 빼기 있습니까? 이 정도 간첩은 아닙니까? 사장님은 열왕적인 말씀 너무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저 해줄게. 아닙니다. 사장님이랑 저랑 어느 중에 다 박살 아니야. 시간도 아주 꼬리 아닙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사표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녹취록만 보면 마치 그러니까 지금 황 전 사장은 시장이 명이냐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얘기하는 유한기 저분도 시장이 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은 나중에 사임하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당신이 그만두느냐고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봅니다.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저 녹취록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황 전 사장이 당신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시장한테가 직접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녹취록이 나왔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은 지금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다른 사람 뭐 유한기 본부장이든 아니면 유동규 씨든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으로 염두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것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저 말의 진실성, 즉 황 전 사장은 지금 유한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이재명 전 시장으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입을 맞춰서 그렇게 일부러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지 하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증거와 근거들이 더 나와야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와 근거들이 나와야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가정과 가정을 더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 녹취 내용에는 유동규 씨에 대한 내용이 12번 나오고요. 정진상, 즉 정 실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8번이 언급이 되고요. 시장에 대한 언급은 4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측근인 정 실장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 가정을 더합니다. 어떤 혐의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황 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인은 지금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 이 화천대유 대장도 개발에서 어떤 의혹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 사장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어느 정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지혜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역할은 우리가 예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핵심 측근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유 전 네. 본부장과 이 녹취록에 비춰보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해석될 만한 대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배임 혐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의 녹취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배임 혐의 다음에는 우리가 예전에 환경부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사법농단 사건 때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산하기관의 어떤 임직원들에 대해서 사표를 강요해서 받거나 종용을 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혼자만의 전행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황 전 사장을 사표를 받고 들어가서 직무대리 사장으로 일을 한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윗선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 자리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처사, 뭐 뇌물죄라든가 여러 가지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쫓아낸 것인지 예. 아니면 이재명 전 지사와 모종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 이 두 가지 개연성을 놓고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그리고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녹취록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표를 받아내려는 측에서 처음부터 이거는 시장님의 지시다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도 거기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누구 뜻이냐, 시장 뜻이냐. 그 면에 있어서는 시장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표를 받아내려는 이 정황들이 해석이 되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서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데 정 실장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을 파는 사람이 많다. 나는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서 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런 전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과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요, 사퇴를 압박한 지휘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냐라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혹을 부인했거든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제 두 사람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얘기를 전달했던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유한기 본부장이 어쨌든 가서 말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했을 때 그러면 뭐 시장이 시키는 듯한 전 시장이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게 사실이냐? 누구한테 들었냐? 이거 확인해 봐야죠. 네. 정말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이 이 유한기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지 정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들은 건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유한기라고 하는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왜 그렇게 압박을 했고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네.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누군가를 지명하거나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유동규 씨를 뭐 예컨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 유동규 씨를 앉히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총대를 맨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유한기 씨가 왜 저런 말을 했고 왜 저런 투로 얘기를 했으며 누구로부터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지시를 받은지 하는 부분이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면 또 그 사람을 수사해야 되고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전 시장은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왜 그만두지라고 의아했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과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됐고 그런 압박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누구고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고 기획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내용 보면 이 후보 이재명 후보와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의 이메일입니다. 이거 이제 확인하려면은 2015년 시기에 그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보존 기간이 3년이라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증거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보존 기간과 상관없이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는 조금 확인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존 네.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검찰에서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 뭐 성남시장실을 너무나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예, 예. 사실 2018년경에 은수미 시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실의 주인이 바뀌면서 보통 그런 경우에 과거의 자료들을 폐기하는 게 이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늦게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이 시장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방대한 양을 찾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분명히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자 하는 시도는 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혹여나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측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정진상 실장과 관련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예. 앞서 본 녹취록에도 이름이 다수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대장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부부장만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었는데 네. 정 실장도 앞으로 피의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혐의에 어떤 공모의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또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에서 짚어드린 대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검찰 수사의 핵심 짚어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700억 뇌물 약속은 사실은 뭐 역대 최고가의 뇌물 약속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결과 이 700억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4가지 지급 방안이 적혀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말이 담긴 이제 녹취록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돼서 허위로 또는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김만배 씨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에 배치되는 자료를 이제 검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류로 가지고 뭐 농담을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700억 규모를 실제로 뇌물로 공유할 만한 충분한 어떤 모의 정황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 자신감을 가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금 최소 4차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핵심 4인방에 대해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정외계사를 포함해서 대제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증거 능력이나 이 증명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상당 부분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검찰로서는 신변 확보에 더 그 신속하게 또는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그 50억 원 있죠.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 이걸 이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곽병채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버지를 보고 곽병채 씨한테 지급된 게 아닌가 하는 게 검찰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네.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돈을 준 게 아닌가.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지금 물론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일단 이게 그 처분을 못하도록 동결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도 특가법상 뇌물 행위 등으로 불법 재산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한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재판이 나올 때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또 검찰이 이걸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50억 원이라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나중에 추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일단 처분하지 못하도록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퇴직금 5억 원을 추징 보정하라고 얘기한 걸 법원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곽상도 의원이 일정 부분 이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추측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정말 뇌물을 받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그 추징 보전을 받아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럴 개연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나봤고요.